안녕하세요. 사고로 랑랑이를 잃은 보호자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최대한 건조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셔서 건조하게 말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자 내용, 그다음 녹음 파일 같은 거 근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녹음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동물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비슷한 패턴의 업체의 대처와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호자들이 각자의 인스타로만 소통을 하고 있어 이 중요한 경험담들이 좀 흩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팔로우하기 어려운 것 같아 유튜브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피해 보호자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새로 개정될 동물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체에게 전문성에 따른 대처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스로 레카라를 하고 있는 랑랑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동물병원에 6시간 보호 서비스에 맡겼습니다. 2시간 반 후 수의사가 랑랑이를 로비에 풀어놨고 물류기사가 물건을 병원에 놓고 나갈 때 직원은 핸드폰 또는 명세표를 보느라 랑랑이가 물류기사를 따라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예상 시간보다 3시간이나 빨리 돌아왔으나 랑랑이는 이미 실종된 지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고 그냥 나가버렸고 10여 분 뒤에 이제 원장이 랑랑이가 저기 뭐 이런 말을 해서 눈치로 실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르면 돌아올 거라고 직접 나가려고 하였으나 원장은 원래 보호자는 병원 안에 있어야 한다. 아이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 그때 말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문가의 매뉴얼이었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는 수의사와 저만 남았으며 저의 집 위치를 계속 말하며 무리하게 잡지 말아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어떤 전화를 받고 저에게 또 말을 전달하지 않자 제가 무슨 전화냐 물어봤더니 랑랑이가 중랑역에서 발견됐다고 또 잘못 전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중랑교 고속화도로로 아이가 역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여러 제보가 있었고 수색 도중에 원장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로드킬 소식은 없다라고 하였고 넥스트 스텝이 있냐, 매뉴얼이 있냐 라는 말에 넥스트 스텝 없다, 매뉴얼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업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 도의적인 책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고 당일 밤 11시경 랑랑이는 폭우 속에 레카라를 한 채 로드킬을 당하게 되었고 그 로드킬 신고 2건이 경찰로부터 원장네 부부에게 전달되었으나 저에게 공유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계속 정상 영업을 고수하였고 랑랑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저와 시민들은 블랙박스 제보가 오기 전까지 한숨도 못 자고 랑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6월 5일 늦은 밤 블랙박스 제보가 왔고 사고 현장과 많이 떨어진 곳에서 수색 중이었던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을 집에 있던 원장과 수의사에게 보냈고 가까우니 먼저 가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대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랑랑이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날 동대문구, 그다음에 그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까지 저희가 구청에 연락을 했는데 목요일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금요일 1시가 돼야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그 1시까지도 전화를 해보고 그 이후에도 전화를 해보고 부창이 끝날 시간까지 여러 번 확인했는데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었고. 지금 선생님 계속 전화 드릴 때마다 뭘 했고 과거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하여튼간 여기로 가가지고 저희가 사체라도 찾아본다거나 어쨌든 애가 죽었잖아요. 랑랑이 저는 솔직히 랑랑이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영상 보고 말씀드린 제 소감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전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속 애가 어쨌든 죽은 애가 있는데 이게 랑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랑랑이 몸 사이즈랑 다르잖아요. 그 길에 보여지는 그게 부피라는 게. 지금 화질이 안 좋은데 애가 약간 삐뚤게 누워져서 더 작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됐어요. 저 가서 볼게요. 제발 도와줘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 그게 강아지인지 아닌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거든요. 강아지처럼 보이세요?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저는 랑랑이처럼 보여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서 확인할게요. 저희가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저희가 랑랑이의 뇌카라 파편을 발견을 하였고, 그 사진을 전송한 뒤에야 이제 병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병원에서 쓰는 뇌카라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뇌카라를 갖고 와서는 동일한 것으로 판명이 됐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랑랑이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을 땐 정말 갑갑했습니다. 6월 6일 사체 확인을 하기 전에 동네 파출소에 들러서 신고건이 진짜 없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경찰이 로드킬 신고를 원장에게 선의로 2건 전달을 했다라는 증거물과 함께 최종 확인을 한 뒤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은 왜 본인에게 직접 묻지 않고 기사로 이것을 냈냐라는 것으로 신고건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병원은 장례식 다음날 게시한 입장문에서 견주님이 요청하신 사항을 수용하여 최대한 협조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단지, 병원 단체 문자, 교통환경과 문의 등 제가 다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전문가들 역시 실종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생업을 다 멈추고 잠도 안 자고 수색을 할 동안 업체는 영업을 강행하였고 그동안의 법률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CCTV도 제공하겠다 안 하겠다 말을 계속 바꾸다 결국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는 병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게 뭐냐면 없어요 이런 거? 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없어요.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자만큼 간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보호자만큼 발벗고 나서서 보호자를 돕는 업체도 있겠지만 동물 업체 사고는 업체 쪽에서도 영업에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욕설죄, 폭행죄,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이제 보호자를 고소하거나 그다음에 몸값을 요구하는 보호자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리뷰를 조작한다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견주를 모함하는 리플을 단다거나 그다음에 제3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피해 보호자들을 압박하는 가해업체의 행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직접 고소를 당하진 않았지만 제 글을 복사붙이게 하여 네이버 리뷰로 올린 제3자를 지금 허위사실 유포 명예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와 비슷한 사고를 당하신 분 중에는 애를 수색하는 동안에 협조는 잘 해주지 않고 고소장을 계속 날려서 애를 찾는 수색 중에 이제 서해 가서 조사를 받고 직원의 자살 압박을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고소건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이를 찾는 수색 과정도 힘든데 고소를 당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몸에 좀 심각한 병을 얻으신 케이스입니다. 업체 관리소홀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락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비슷한 사고가 날 때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사람 간의 사고에 대한 대처 영상은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영상은 없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체에게는 실종 매뉴얼, 그 다음에 사고 시 모의 훈련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반려동물이 실종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위치 추적기를 달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고가 이미 났다 했을 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공공기관은 실종동물 관련은 공식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를 잃어버렸어요 라는 말에는 사실상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는 개가 떠돌아다녀서 사람을 물 수 있다와 같이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 인스타, 트위터, 포인핸드를 통해 실종 사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고 전단지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목격 포스팅이 있는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나 영업방해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할 유기견 보호소와 같은 곳에 전화하여 새로 들어온 동물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싶지 않겠지만 로드킬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반려견 대부분이 내장칩을 갖고 있을 텐데요. 내장칩을 스캔만 하면 보호자가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으나 로드킬을 당했을 시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칩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구역 내 관련 환경과에 전화하여 로드킬 사체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는지, 피해자는 왜 대체 고소를 안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형해민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학대해서 죽이지 않는 이상 업체가 받는 처벌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민법이 업체의 면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니네 새끼도 죽어라고 했어요. 아, 그게 내 잘못이다? 그게 견줄 만한 잘못이기나 하니? 너는 너 자식 죽으면은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나올 것 같아?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잖아요. 차라리 제 핸드폰을 박살을 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하면 될 텐데요. 랑랑이는 제 사적인 기준에서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닌 가족과 다름없는 생명이지만 랑랑이는 유기견 출신이라 물건값으로는 영원인 상태입니다. 저 역시 여러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고소하지 말고 합의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이 사고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링크에 병원 측의 입장문과 그다음에 저의 반박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반박문을 쓰는 데만 3명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날 때 보호자에게 가하는 업체들의 비난, 그 다음에 법적인 압박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펜로스 경험담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될 동물법으로 인하여 동물 관련 업체들의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과 사고 대처에 대한 교육이 꼭 의무화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지 않고 또 찾아 헤매지 않는 나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